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구성 두 번째 파트.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다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그 다음에 그 단위체들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 단백질의 종류, 그 다음에 그 단백질 종류에 따른 기능. 근데 이번 그 단원에서는 간단하게 이름만 설명을 하고 읽어가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핵산의 기본 단위체, 핵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그 DNA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DNA 구조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뒤에는 RNA까지 묶어가지고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별표 개수를 보면 여기 3개, 3개 있죠.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단위체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단위체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체는 산소가 1등이고요. 산소. 그 다음에 2등은 탄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뭐 질소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산소, 탄소. 그래서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다.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통 설명하거든. 그래서 왼쪽을 쳐다보게 되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보면 산소의 질량비가 가장 높고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이제 단백질이 있고요. 핵산이 있고 탄수화물 지질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있는 여기 뒤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탄소라는 것들을 기본 골격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뭐 수소, 질소, 뭐 다양한 원소들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탄소, 수소, 산소. 이거는 지금 밑에 있는 핵산 탄수화물 지질의 공통적인 원소가 되게 되는 거고 단백질은 질소라는 원소를 뭐 지질과 탄수화물과 달리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뭐 생명과학 쪽 많이 배우게 되면 뭐 황과 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물질이 단백질인지 아니면 핵산을 이루고 있는 물질인지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상에서는 황이라는 것들을 크게 언급하진 않아요. 생명체를 주요 구성물질이 되게 되는 거고 뭐 머리카락, 뭐 각각의 기관들 싹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자, 그러면서도 에너지원이 돼.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단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뽑아 쓸 곳이 없으면 단백질까지 이제 분해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효소, 뭐 소화효소, 호르몬, 중학교 때 배웠던 티록신 같은 호르몬, 인슐린 그런 거. 그 다음에 항체 같은 거, 이제 면역 체계에서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게 항체도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두 번째는 핵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네모칸 쳐볼게요.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 그래서 그 뒤에 가서 핵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뭐 인당염 해가지고 외우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꼭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색깔을 좀 바꿔서 한번 밑줄 한번 줘볼게.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친 이유는 파란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DNA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계통으로 쓴 걸 우리는 RNA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DNA와 RNA의 그 기본 단위체 자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같진 않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구성을 하고 있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RNA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들이 좀 다른 거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스포하자면 그 다음에 리보스라는 게 있는데 리보스 형태가 좀 달라요. DNA와 RNA가. 이거는 리보스라는 것은 당의 이름을 리보스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당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염기는 A, G, C, T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닌, 타이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저씨 T가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가 되고 RNA에서는 여기는 아까 파란색으로 적었으니까 여기도 파란색으로 적어보죠.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A, G, C, U. 그래서 T와 U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마찬가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탄수화물, 지지, 그 다음에 핵산, 단백질의 공통 원소. 문제에서 뭐 동그라미 X 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동그라미 X를 표시를 할 때 그 있죠.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설명할 때 뭐 탄소가 있다든지 수소가 있다든지 산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탄소, 수소, 산소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공통 원소다라는 것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게 첫 번째 기억 포인트. 자, 기본 단위체.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이제 기본 단위체를 기준으로 단위체들이 연결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탄수화물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겠죠. 다양한 구조는 다양한 기능을 수반하게 됩니다. 자, 생명체는 그래서 복잡한 생명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람 몸이라는 건 우리가 움직이고 뭐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뭐 소화라든지 지금 근육 운동을 하게 된다든지 뭐 책을 뭐 넘긴다든지 그런 것 하는 행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생명체 구성 물질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규칙은 뒤쪽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고요. 형성되는 물질은 진짜 고분자, 분자 형태가 되게 커요. 그래서 뭐 근육 같은 것들 보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내가 그 덩어리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본 단위체의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기본 단위체의 이름은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이건 처음 들어봤죠. 뉴클레오타이드 아니면 유전에서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이름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미노산은 많이 들어봤죠. 핵산이라는 거는 주요 영양소가 아니다 보니 뭐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핵산에 대해서 따로 배우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이란 단어는 익숙하다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단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뭐라고? 아미노산. 뭐라고요? 아미노산. 자,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한 두세 번 정도 좀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어. 아미노산. 그런 종류는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학 가면 뭐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가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다 외우라고 보통 시험 문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들 중에서도 뭐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아미노산은 20개가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단백질의 종류는 20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20종류지만 단백질은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수소 원자, 그 다음에 곁사슬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해. 그러면 탄소라는 것들을 왼쪽에 쳐다보게 되면 탄소는 14족 원소가 되고요. 4개의 원자가 존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 이웃한 원소들한테 전자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공유결합을 한 쌍, 여기는 이게 맞죠? 여기 전자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상하게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변에는 이렇게 총 몇 개의 다리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4개의 다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미노기를 뭐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카르복실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물어보진 않지만 탄소 주변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곁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종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종류.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이 20종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제 하나의
단위체가 단백질의 하나의 단위체를 아미노산이라 불렀으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이제 결합을 하겠죠. 이제 결합을 할 때 여기서 별표가 하나가 생길 거야. 자,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 시험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이번 파트가 뭐 중간고사에 나올지 기말고사에 나올지는 학교 선생님들의 숫자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거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온다는 만약에 어느 시점에 보더라도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형태가 될 거니까 그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쳐다보게 되면 여기 있는 OH, 여기를 보통 수산화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수산화기와 이제 수소가 만나서 물 한 문제가 이렇게 퐁 하고 빠진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아미노산 1번 아일, 여기 아이 이렇게 단위체가 있다라고 치면 얘가 결합하면서 물이 뽕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일, 아이 옆에 또 다른 아삼, 그러면 총 아미노산이 몇 개지? 하나, 둘, 세 개니까 얘가 얘네들끼리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뽕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1번하고 3번하고 결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또 아미노산 안에 더 있다고 치면 아사, 그러면 물 분자 하나가 뿅 하고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아미노산 4개가 몇 개를 물 분자를 만들면서 3개의 물 분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합 형성합니다. 결합. 이 결합의 이름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주게 된대. 그래서 여기는 탄소와 질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응결합이 형성이 된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단백질의 형성, 이제 아미노산끼리 연결이 되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가 생겨나게 되면서 수많은 이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오른쪽 날개 쪽을 보면 펩타이드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하게 되는 거고, 자,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된다는 건 다이, 이건 숫자 2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분자는 트라이, 이게 숫자 3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밑에 적혀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는 폴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는 다수를 나타내고 있는, 뭐 아크로폴리스라는 것들도 엄청 큰 도시 같은 것들을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여기도 별표입니다. 별표니까 여기 별표. 배열 순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속칭 말하는 겹사슬이라는 형태들이 모양이 진짜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작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이웃하고 있는 겹사슬끼리 이렇게 잡아 끄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개라도 달라져 버리면 원래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지고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뭘 가지게 되는 거라고?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구성된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앞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단위체의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리펩타이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잖아.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물 분자가 하나가 뽕 빠져나온다. 그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 빠져나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긴 아미노산의 덩어리를 이제 우리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주게 되고, 얘가 형태에 맞춰서 잘 만들어지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말했었던 것들을 그냥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잘 기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단백질의 종류에 대해서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에 대한 이름 정도만 잘 기억을 하면 입체 구조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능이 결정되게 될 건데,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배열 순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케라틴, 그 다음에 수정체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탈린, 그 다음 피부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 이런
단어들을 이제 학교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래도 케라틴, 크리스탈린, 콜라겐이라는 이름은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왼쪽에 이제 그려져 있는 이 형태들이 실제 단백질의 모습이 될 거니까, 그 단백질의 모습이 어떤 거는 길게, 어떤 거는 뭉탱이,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휘어져 있는 이런 형태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배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우리가 그 여기 위에 있는 단백질 모양과 똑같이 생겼죠.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게 이제 헤모글로빈을 이루고 있는 그 단백질. 얘네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뭐 1차 구조, 2차 구조 그렇게 배우게 될 건데, 그것들 중에 여러 개의 단백질 이거를 잘 보면 색깔이 조금씩 좀 다르죠. 그래서 단백질들이 서로 다른 형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있는 구조가 하나의 또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백질보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구조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적혈그룹, 그다음에 콜라겐은 뭐 피부, 연골뼈, 그 다음에 케라틴, 뭐 머리카락, 손톱, 마이오신과 액틴은 근육, 그 다음에 크리스탈린은 수정체, 인슐린. 그래서 한번 봤던 것들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슐린, 아밀레이스, 이것도 들어본 적이 있죠. 효소 같은 거, 소화효소 같은 것들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은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는 반드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단백질의 공통점은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는 게 공통점이 되고, 그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자,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입체적인 모습과 기능이 다른 까닭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있는 겹사슬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은 다 다르게 될 거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10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치더라도 첫 번째 뭐 확률이란 걸 배운 적이죠. 경우의 수.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20가지, 두 번째도 20가지, 세 번째도 20가지. 마찬가지 네 번째도 20가지고 쭉쭉쭉쭉쭉쭉 가서 마지막까지도 20가지. 그러면 이 고작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이라 하더라도 10에 20의 몇 승? 10승. 20이라는 게 10번 곱해지는 가지수만큼 엄청나게 무한대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처럼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에서 단백질이라는 거는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굽기 직전에는 빨간색이었는데 고기를 구워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색깔이 막 변하면서 다른 색을 가지게 되죠. 그럼 원래 갖고 있었던 색이 다른 색으로 변한 거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열, 산. 그러니까 조그마한 충격을 가하면 입체 구조는 무조건 바뀌게 되고 그 입체 구조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단백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DNA입니다. 그럼 DNA는 꼭꼭 감싸줘 가지고 보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DNA를 통해서 아미노산이라는 거를 붙여주게 될 거고 그 아미노산이 연결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건데 DNA가 하나라도 고장나 버리면 아미노산이 한 개라도 고장나 버리면 이렇게처럼 변성돼 가지고 변성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왼쪽을 보면 진짜 이쁘게 잘 꼬여져 있지만 오른쪽은 다 풀려있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단백질의 기능, 몸을 주요 구성 물질인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이해할 수 있겠죠? 화학 반응을 촉진, 효소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화학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생리작용이라는 것은 호르몬을 통해서 포도당이 많으면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체온이 높아지면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몸의 방어인 항체라는 단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몸 보호하거나 방어를 하게 될 거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단백질이라는 친구도 분해가 돼가지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뭐까지? 에너지원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단식을 막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면 뇌가 죽어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뇌를 살려야 돼. 뇌는 너무나 성질이 급해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성격이거든.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니까
내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라도 내 몸의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서 단백질도 기능하게 된다. 다시 한번 에너지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로,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단백질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기가 교사용 교재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싹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형성이 되며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형성은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서 많은 다수의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시키게 되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잘 이쁘게 접히고 꼬이고 그 다음에 구부러지고 하면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 특정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 단백질과 단백질이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번에서 그림은 두 아미노산이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같이 뭐가 빠져나간다고?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라는 형태가 H2O라는 거를 꼭 좀 기억 좀 했으면 좋겠어. 문제에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기억 물질을 기준으로 14족 원소가 구성되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가 빠져나오고 있는 물질에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경우들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배열 순서 꼭 좀 기억하고 책에다 적어야 돼. 알겠지? 니은 입체 구조,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며 입체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 하고 있으니까 꼭 좀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고 핵산은 끊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자,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다는 소리입니다. 단백질은 20종류 이상의 단백질이 존재한다. 틀린 겁니다. 아미노산이 20종류입니다. 아미노산이 20종류가 되게 될 거니까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구성원소의 질소가 있다. 맞는 표현이고, 배열 순서가 다르다. 그다음에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구조가 변하면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이거를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르복실기라고 부릅니다.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제 곁사슬이 되게 되는 거고, 곁사슬의 종류가 20가지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도 20가지. 여기 옆에 수소가 있고 이렇게 4가지 다리를 가지고 있다. 기억할 수 있겠죠? A와 B 결합하면 뭐가 빠져나온다고? 물이 빠져나오고, 이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 불러주게 됩니다. 자,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가해 종류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물질, 기억은 물인데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없죠.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5번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림은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아미노산이 몇 개? 10개. 그러면 대본에 물어보는 이렇게 10개가 있다라고 물어보게 되면 물 몇 개 빠져나가? 라고 물어봐요. 나가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하나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한 개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아미노산 옆에 붙으면서 3개가 물 분자 2개를 빼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아미노산의 총 개수에서 빼기를 하면 물 분자의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빠져나가고 있는 물 분자의 개수. 그래서 A, B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니죠.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수소 결합은 뒤에 가서 핵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거야. 자, A와 B는 탄소를 가진다. 탄수화물이니까 탄소를 갖겠죠. CHON.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황까지. X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물 10분자가 빠져나가니까 라고 물어봤죠? 10분자 아니죠. 몇 분자가 되는 거죠? 9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만 더 풀어보고 밑에 있는 7번까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단위체니까 아미노산, 연결되어 있으니까 폴리펩타이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백질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아미노산 맞습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요건 헥산에 대한 이야기 다음 단원에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가에서 나가낼 때 물이 첨가가 된다, 첨가가 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됩니다. 나에서 다로 갈 때,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접히거나 구부러지거나 등등을 해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겠죠. 형성되고 있는 것은 가에서 나로 만들어지면서 형성이 되겠죠. 다의 구조는 단백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 아닙니다.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과 입체 구조가 다 다를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피부 속 콜라겐을 근육 속 단백질을 나타내고 있다. 단백질이라는 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형태가 이게 콜라겐인지 이게 단백질인지까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니까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어떤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 가와 나는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왜? 둘 다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가와 나는 기본 단위체의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르다. 배열 순서가 똑같았다면 가와 나의 모습은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르기 때문에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입체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단백질은 여기까지 하고 뒤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뭐 서술형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서술형을 잘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필요한 거니까 서술형이라고 해서 글 쓰는 거라고 해서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적어보고 답안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적어야 될지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